안녕하세요. 영화 콘텐츠 제작 크루 언더플로어가 진행하는 팟캐스트 펀치 드렁크 무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게 된 호떡입니다. 반갑습니다. 마블의 무법자들이 돌아왔습니다. 시종일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가 정말 오랜만에 우리의 곁을 찾아왔죠. 1편이 개봉한 지 9년이 훌쩍 지났는데요. 제임스 건이 연출하는 마지막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가 현재 많은 팬들의 눈시울을 적시고 있다고 합니다.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 이후 최고의 마블 영화라고 평가받고 있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3편. 이번 방송에서 안 다룰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작품이 시리즈의 마무리를 장식하는 만큼 이번 3편만 다루기엔 아쉬운 부분들이 많아서 1편부터 3편까지 함께 훑어보면서 영화의 관람 포인트에서 리뷰까지 아주 야무지고 알찬 방송을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시리즈 살펴보기 앞서서 패널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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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썸머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저는 파피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차차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패널분들 인사를 들어보았으니 이제 시리즈 톱파보기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1부 진행하겠습니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시리즈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 1부에서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1편부터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3편 초반부까지 어떤 스토리 라인이 있는지 또 어떠한 감상 포인트가 있었는지 패널들과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영화 이야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시리즈 다들 좋아하시나요? 저는 이제 다른 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우선 가오갤 이전에 마블이 진짜 초딩 때부터 저와 쭉 함께 해온 오래된 친구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래서 제 최애는 캡틴 아메리카지만 시리즈로는 이제 가오갤이 가장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약간 그래서 스타로드 따라서 제가 카세트 테이프도 샀고 플레이어도 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약간 MCU도 뭐 배우 문제라든지 나이적인 부분 때문인지 캐릭터들을 많이 죽이거나 퇴장시켜서 그런지 이렇게 오래된 친구 같은 가오갤 친구들을 극장에서 보니까 진짜 시작부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이 시리즈를 정말 사랑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리워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떠실까요? 저도 호떡님이랑 똑같이 이 시리즈를 내가 엄청 그리워했구나를 느낀 게 저는 진짜 처음에 딱 그 네. 마블 오프닝 나올 때 너무 남다른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네. 하도 좀 망작들이 많았잖아요. 그쵸, 마블이. 그쵸, 그래서 진짜. 더 엄청 기대하고 봤어요. 네. 저는 사실 3편을 보기 전에는 그닥 좋아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 가오갤 시리즈를요? 네. 아. 오히려 아이언맨이나 약간 메인 캐릭터들을 좋아하는 편이었는데 근데 이제 이 3편의 아름다운 결말로 인해서 시리즈를 이제 사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미화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가오갤을 굉장히 사랑하고 저도 최애 캐릭터는 캡틴 아메리카지만 저랑 똑같네요. 네, 저도 근데 이번에 영화 보면서 마블 로고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부터 뭔가 울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시리즈의 재등장을 너무 기대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스스로 알아채게 됐습니다. 네. 패널분들의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 대한 애정이 깊다는 것이 정말 느껴지는데요. 어서 가오갤 시리즈를 함께 훑어봐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영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1편의 줄거리는 무엇일까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1은 어릴 적 어머니의 죽음을 목격하고 외계 종족들에게 납치당한 피터 퀼의 모습을 비추며 영화가 시작됩니다. 이후 우주 해적 라바저스로 성장한 피터는 스타로드라는 이름으로 우주의 다양한 전리품을 찾아 나섭니다. 이후 피터는 인피니티 스톤을 얻으려는 과정에서 가모라, 드렉스, 로켓, 그루트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처음엔 많이 충돌하지만 결국 합심하여 악당 로난으로부터 인피니티 스톤을 지키게 됩니다. 네, 어떤 장면 혹은 연출이 가장 와닿았었나요? 또 반대로 아쉬웠던 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저는 당연하지만 진짜 오프닝 시퀀스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게 스타로드의 댄스 장면이잖아요. 네. 특히 이제 Come and Get Your Love 네. 그 노래랑 같이 춤을 추면서 약간 외계 생명체도 막 걷어찬 막 춤추면서 가는데 아, 그 오프닝 장면에서 그 캐릭터의 성격을 단번에 알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나중에 또 인피니티 원가? 아니지 엔드 게임인가요? 네네. 거기서 또 나오잖아요. 맞아요, 비슷하게. 네.
저는 제가 거기서 제일 좋아했던 장면이 저희가 이거 준비하면서 보기 전에 네. 이제 다시 시리즈를 돌려보려고 1편을 봤었거든요. 완전 모범생이세요. 근데 네. 이제 이게 3편이 로켓의 이야기다 보니까 아, 좀 그쵸. 로켓에 집중해서 봤는데 그 드렉스랑 싸우면서 거기서 이제 처음으로 자기 내면의 상처를 드러내는 장면이 있거든요. 네.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았는데 맞아요. 인간들이 그 장면. 마음대로 나를 재조립해서 막 실험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를 보고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지금도? 아니.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1편서부터 꾸준히 이제 로켓이 그거를 표현을 했었구나. 빌드업을 하죠. 네. 맞아요. 저는 1편은 사실 기억이 별로 안 나가지고 이번에 다시 보긴 했는데 네. 그때도 지금 해도 그루트의 캐릭터성이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진짜 독보적이었어요. 네, 그리고 막 로켓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 다 하고 맞아요. 막 근데 하는 말은 I am 그루트밖에 없고 그래서 그때 너무 충격이었어요. 네. 어릴 때 봤을 때. 그래서 되게 독보적인 캐릭터라는 생각이 진짜. 들었어요. 드렉스 캐릭터도 엄청 특이하잖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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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치는 완전 산만한데 맞아요. 진짜 너무 눈치가 약간 정준하 느낌. 아 맞아. 착하지만 모자란 친구 진짜. 그거였나? 뭔가 내버릴 수는 없는 맞아요. 그런 친구여서 더 뭔가 캐릭터성 구성 그게 진짜 꽉 맞아요. 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네. 첫 시퀀스가 제일 인상 깊었는데요. 왜냐하면 다른 마블 시리즈들은 약간 영화를 보다가 좀 웃기네 하는 포인트들이 있었는데 약간 가오갤은 뭔가 그 첫 시퀀스부터 영화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느낌? 그쵸. 그래서 저는 되게 충격적이면서 재밌었어요. 맞아요. 다만 저는 아쉬웠던 점이 약간 악당 로난 캐릭터인데요. 이제 제가 그 배우를 좋아하거든요. 아, 배우가 누구죠? 리페이스라고 제 이메일도 리페이스가 있었는데 네, 그 배우가 가진 장점이 엄청 큰 키랑 덩치고 얼굴이 정말 잘생겼는데 아주 퍼렇게 맞아요. 시퍼렇게 칠해놓고 장점을 전혀 활용을 못해서 정말 아쉬웠다. 그리고 약간 그 캐릭터도 성격이 좀 특이하지 않나요? 맞아요. 너무 좀 마지막엔 약간 바보 같잖아요. 맞아요. 너무 바보 같아가지고 약간 아쉬웠다. 뭐지 이거 이러고 끝났던 기억이. 네, 그래서 이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1편이 나온 지 벌써 9년이 지났는데요. 당시 극장에서 보셨는지 또 1편을 처음 보고 어땠는지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그래서 극장에서 보셨나요? 네. 아, 네. 정말 기다리신 것 같아요, 이 대답을. 아, 극장에서 보셨군요. 네. 어. 아니 이때가 명량이 완전 극장을 휩쓸 맞아요. 때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를 왜 보러 갔는지 기억은 안 나거든요. 저는 명량 보러 갔는데. 명량을 이미 보고 이제 극장에 네. 볼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마블인지도 잘 모르고 보러 갔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쵸. 근데 보고 나서 마블이네 역시 이러면서 역시 잘 맞는. 네. 저는 극장에서 안 봤어요. 어. 저는 약간 기대가 안 돼가지고 네. 개봉 당시에 보지도 않았고 다시 보기로 후에 막 아. 엄청 지나서 봤는데 뭔가 이제 제 그때 당시 생각으로는 네. 뭔가 세련되지가 않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아, 약간 그런 네네네. 형광빛 그쵸, 내용과 그쵸. 약간 조잡함이. 네, 그막 네. 캐릭터들이 예쁘지도 않고 아, 저걸 왜 그쵸. 보러 가나 싶었는데 네. 이제 그 이유를 알겠다 후에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약간 비슷한 맥락으로 그 포스터가 약간 촌스럽거든요. 맞아요. 진짜 약간 맞아요. 조잡하고. 맞아요. 그래서 포스터 보고 마블 영화지만 별로 안 끌리고 약간 맞아요, 어벤져스 맞아요. 멤버들도 안 나오니까 맞아요, 그때는 맞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봐야겠다 하고 저도 다시 보기로 나중에 봤던 맞아요. 것 같아요. 저는 진짜 포스터를 보고 영화를 고르는 편인데 아. 진짜 너무 현란한 거예요. 맞아요, 저는 근데 맞아요. 요란스러운 포스터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쵸. 좀 촌스럽게 또 네, 맞아요. 디자인이 돼가지고 색깔이 다 핑크 막 네. 형광 이렇잖아요. 막 어두움도 네, 있고. 맞아요. 그래서 네. 좀 거부감이 생겨서 그때는 안 보고 저는 되게 늦게 봤어요. 한 21살? 진짜 20살? 늦게 봤네요. 네. 그게 몇 년 전이죠? 저 이렇게 나이가 밝혀지나요? 꽤 됐죠? 왜 됐죠? 꽤 됐죠? 그래서 그때 보고는 엄청 좋아했어요. 진짜 계속 그 OST만 듣고 다닐 정도로. OST가 진짜.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가오갤 시리즈는 우주를 배경으로 한 대활극의 내용을 담은 스페이스 오페라 장르인데요. 1편은 마블의 첫 스페이스 오페라 장르 무비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점이 어떻게 느껴졌나요? 저는 이제 3대 스페이스 오페라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스타워즈, 스타트렉, 그리고 닥터우. 약간 NCT 127 같은 느낌이긴 한데 닥터우가 느껴져라. 제가 이 세 개를 다 보고 어릴 때부터 진짜 좋아했었거든요. 스페이스 오페라라는. 그래서인지 가오갤이 처음 봤을 때 딱 거부감이 없었던 것 같고 오히려 좋았던 포인트로 작용했던 것 같아요. 또 특히 다른 스페이스 오페라와 다르게 OST 선정이 정말 잘 됐고 약간 복고풍으로 돼 있고 보통은 약간 퓨처리스틱한 노래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약간 복고풍이어서 좋았고
또 멤버 구성인들도 보통 이제 외계인이어도 외형은 약간 사람 같잖아요. 근데 여기는 진짜 외형이 뭐 맞아요. 너구리도 있고 나무도 있고 진짜 이상한 애들도 있어가지고 그런 뭔가 다양성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스페이스 오페라 장르에 관심이 진짜 하나도 없었거든요. 네. 근데 전 진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가 첫 스페이스 오페라여가지고 보기 전에는 약간 뭐지? 이랬는데 보고 나서는 진짜 내 취향이다. 생각이 완전 네. 뒤바뀌었어요. 네. 저도 스페이스 오페라 장르를 딱히 본 적이 없어서 아. 근데 이걸로 처음 보는데도 뭐 그런 배경에 대한 거부감 같은 것도 하나도 안 느껴지게 너무 잘 만들었던 것 같고 스타워즈나 뭐 스타트rek은 약간 유사 과학적인 지식들이 막 네네. 나오고 그게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여기는 그냥 때려 부수는 게 제일 맞아요. 중요하니까 맞아요, 그런 것 맞아요. 같아요. 저도 그 3대장 중에 2대장은 봤거든요. 네. 닥터 빼고 다 보셨나요? 아, 닥터 오, 봤어요. 봤어. 스타워즈를 이제 그때 당시에 안 감동. 봤었는데 네. 네, 지금 봤고. 네, 근데 저는 그걸 봤음에도 뭔가 개인적으로 지구 배경의 좀 현실감 있는 이야기를 오히려 더 전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거 가오갤을 봤을 때도 조금은 취향이랑 거리가 멀다? 음.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다양한 의견이 오고 갔네요. 그래서 1편의 관람 포인트는 어떻게 되나요? 제 생각에는 이게 그 제임스 건 감독의 특이라고 하는 B급 코미디? 네네. 네. 근데 이제 그 탈을 쓰긴 했지만 만듦새가 매우 좋다고 저도 생각하고 그쵸. 많은 분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아직 안 보신 분들이라면 3편을 보기 위해 1편을 봐야 한다. 맞아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진짜. 이게 1편이랑 3편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인물들 간의 관계가 엄청나게 발전을 맞아요, 하잖아요. 진짜. 맞아요. 이게 떡밥도 많고. 맞아요. 이게 1편을 진짜 오랜만에 봤다 보니까 얘네가 사이가 이렇게까지 안 좋았나 맞아요. 싶기도 하고 당황했어요, 저도. 맞아요. 그리고 이제 3편에서는 애들이 완전히 서로를 가족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가족 그 이상의 모습. 네, 그래서 이게 진짜 얘네가 엄청 돈독해졌구나. 진짜. 네, 그거를 정말 많이 느낄 수 있었어서 저도 3편을 보기 위해 1편에서는 좀 인물들 간의 관계에 좀 더 집중을 해서 관계성. 네,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1편에서 제가 많이 느꼈던 게 노래가 다 너무 좋았어가지고 그래서 그거에 맞아요. 제가 많이 매료됐기 때문에 음. 1편을 보실 때 뭔가 7, 80년대 유명 히트곡들이 많이 쓰였으니까 음악에 집중을 해서 감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진짜 1편이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해서 선곡 리스트가. 맞아요. 그래서 이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1은 마블 작품들 중에서도 개성이 강한 작품이 틀림없네요. 그렇다면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2는 어떤 이야기로 전개되나요? 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2는 외계 여사제 아이샤가 맡긴 임무를 수행하는 가오갤 멤버들의 모습이 나오며 시작합니다. 멤버들은 이 과정에서 쫓기는 신세가 되는데요. 한편 자신에게 숨겨진 힘이 원천에 대해 고민하던 리더 피터는 갑작스레 나타난 아버지로 인해 위기에 빠집니다. 이후 아버지 에고와 관련된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된 피터는 멤버들과 그를 물리치고 다시 한번 우주를 구하게 됩니다. 네, 1편과 다르게 흥미로웠던 연출이나 장면이 있었나요? 또 반대로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저는 이제 2편이 가오갤 시리즈 중 제일 아쉬웠다고 느껴지는데요. 약간 캐릭터적인 측면에서도 약간 그루트가 저는 좀 귀엽게 나오지만 좀 아쉽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마스코트 느낌이 강하게 느껴졌다? 물론 그것도 매우 좋은 포인트긴 한데 네, 그게 좀 아쉬웠고 그래도 특유의 유머나 OST도 계속 좋았었던 것 같아서 네, 그 부분은 진짜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저는 2편에서 최애 노래가 나오는데요. 뭐예요? 미스터 블루 스카이. 제가 이거를 영화를 보고 네. 한 2달 동안 계속 들었어요. 진짜. 2달이나. 네. 영화에 나온 노래가 너무 좋았어서 제일 기억에 남고 그 기억에 남는 이유가 저는 그 그루트가 춤추는 모습이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서 그 영상도 거의 100번 넘게 봤어요. 저. 그 노래가 나올 때가 오프닝이잖아요. 근데 그 가오갤 시리즈에서 이런 식으로 연출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한 명을 중심으로 비추면서 뒤에서 되게 어지러운 많은 일들이 맞아요, 일어나고 맞아요. 있고 그러면서 또 이제 다른 멤버들도 한 명 한 명씩 조명을 잘 해주는 그쵸. 그런 연출이 3편 액션 씬에도 나오는데 저도 너무 귀엽기도 하고 맞아요, 그래가지고 오프닝이 제일 기억에 남고 네. 그다음에 여기서 데이빗 하셀호프 배우가 네. 에고
배우였잖아요. 네. 근데 에고를 만나기 전에 약간 데이빗 하셀호프라는 배우를 퀴리랑 가모라가 막 얘기를 하거든요. 네. 퀴리 어렸을 때 나는 우리 아빠가 데이빗 하셀호프라고 맞아요, 얘기하고 맞아요. 다녔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이걸 메타적이라고 해야 되나? 맞아요. 메타 네. 개그? 네네 네. 약간 그래서 이런 점도 좀 재밌었다고 생각했어요. 진짜 B급 개그네요. 이게 또 알아야만 웃을 수 있는 거라서 근데 이제 잘 모르는 한국인들은 맞아요, 그냥 왜 맞아요. 웃기지? 맞아요. 제가 그랬어요. 아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그 메리 포핀스 맞아요. 네. 그건 진짜 웃겼어요. 너무 웃긴데 또 모르는 사람은 저게 뭐지 할 것 같은. 금원십 하게 되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빌런이 에고라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셨나요? 저는 그 이 편이 아쉬운 이유가 아마 빌런 에고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쵸. 생각하는데 네. 행성 깊숙한 곳에 있는 뼈무덤이나 피터 퀴를 앞에다 두고 이제 수많은 여자라고 해야 되나? 네. 재생 가능한 개체와 이제 네. 키스를 하는 시뮬레이션을 네, 보여주는 게 네, 좀 네. 사실 시각적으로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아. 그래서 네. 뭔가 영생을 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손을 생산하고 잡아먹고 하는 게 너무 기괴했지만 존재감은 사실 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쉬웠어요. 저는 약간 너무 뻔한 설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모든 것이 다 가족 문제? 이런 느낌이 들어서 이 넓은 우주에서 네, 또다시 네, 가족 네. 이야기를 하는구나. 가오갤이 약간 그런 거에 약간 그게 맞아요. 맞아요. 매몰되어 있다고. 네. 맞아요. 특히 이 편이 더 심했던 것 같아서 음. 네, 아쉽다고 느껴졌습니다. 그 이제 에고에 대한 얘기는 아닌데 네. 가족 얘기를 하니까 또 생각이 났는데 이게 이 편이 좀 연두의 희생과 연두를 진짜 아빠라고 연두가 이제 네. 진짜 아버지입니다. 네, 그게 또 이 편의 포인트잖아요. 맞아요, 사실 그쵸. 에고보다 더 우시는 거 아니죠? 연두 근데 이게 이 편에서 좀 기억에 남는 장면을 네. 좀 미리 얘기를 하자면은 네. 그 마지막에 연두가 이제 희생을 하면서 한국어로는 이제 씨를 뿌린 사람만이 아빠가 되는 건 아니지라고 하는데 영어 대사로는 그가 너의 father이었을 순 있지만 내가 너의 daddy였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걸 듣고 진짜 막 그래서 완전 가족과 미쳤다. 진짜 이제 데이빗 하셀호프가 자기 아빠라고 하고 다녔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 에고 맞아요. 이제 버리고 진짜 연두가 나의 아빠였구나를 알아가는 그런 과정. 그쵸. 네. 그리고 마침 그때 나온 노래가 Father and Son이라는 엄청난 찢었다. 가사가 너무 그 두 사람의 관계랑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많이 울었어요. 맞아요. 제임스 건이 울컥하네요. 진짜 노래를 잘 선곡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상황에 잘 맞게. 네. 저는 그 네. 뇌가 시원하게 터지면서 죽는 엔딩이 왜냐면 그 전까지 너무 얄밉다고 해야 되나? 그쵸. 좀 맞아요. 그렇게 느껴져가지고 네. 저는 그게 제일 인상 깊었어요. 킹스맨 같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 편의 관람 포인트는 뭐가 될까요? 저는 네, 액션이나 눈요기보다는 캐릭터들의 관계성 아까 파피님이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에 대해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뭔가 약간 후반 관계성 빌드업을 위해서 앞에 약간 허투루 쓰인 장면이 저는 사실 없다고 느꼈어요. 네. 그래서 아까 그 Father and Son이라는 노래랑도 잘 관계를 잘 보여주는 어떤 장치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어제 그걸 다시 봤는데 찜닭을 먹으면서 너무 오열을 했어요. 그래서 특히 그 연두 누워있을 때 옆에 장난감들 하나씩 놔주잖아요. 그게 1편에 나왔던 장난감이었는데 하여튼 그거 보면서 엄청 울어가지고 썸머님 울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방금 가오갤 3를 보고 와가지고 감정 정리가 안 됐어요. 죄송해요. 그래서 네. 그 양아버지와의 관계 그리고 친아버지와의 관계 그다음에 또 하나의 가족이 네뷸라랑 가모라잖아요. 그쵸. 그래서 약간 다른 가족 관계 속에서 결국엔 서로를 이해해가는 과정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네뷸라라는 캐릭터도 처음엔 진짜 조연? 스쳐간 조연일 줄 알았는데 네. 배우가 또 카렌 길런이다 보니 닥터 그쵸. 배우죠. 네. 그래서 조연으로 쓰이지 않는구나. 그렇죠. 그 네뷸라랑 가모라라는 둘의 관계성도 진짜 특이한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자매를 어디서도 본 적이 없는 것 진짜. 같아요. 저도 이제 가모라랑 네뷸라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제 다른 인물들의 관계 발전은 어느 정도 예견이 되어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전 사실 네뷸라가 좀 끝까지 빌런처럼 저도 쓰일 것 같았는데 맞아요. 이 편에서 막 서로 거의 죽이듯이 싸우다가 네. 갑자기 또 네뷸라가 자기 본심을 드러내잖아요. 난 언니가 필요했던 거야 맞아요. 이러면서 갑자기 거기서 거의 약간 아침 드라마급. 거의 사랑과 전쟁.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인물들 간의 관계 발전이 정말 많이 일어났고 그런 점이 또 다시 한번 포인트가 아닐까. 맞아. 저는 네.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게 피터의 출신이 네, 가장 그렇죠. 큰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토대로 영화를 봐도 재밌을 것 같고 저는 그 제가 사랑 전문이다 보니 가모라랑 사랑에 빠지는 그 전개가 약간 현관이잖아요. 전문적인 용어 네. 나왔습니다. 현관. 전 그런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진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전 너무 좋았어요. 그쵸. 그 서로 사랑하게 되는 과정이 너무 좋았어요. 현관의 클리셰여서 좋다. 네, 클리셰가 원래 더 맛있잖아요. 그렇죠. 클리셰가 인기 있는 이유가 있어요. 네, 맞아요. 계속 쓰이는 이유가 있어. 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2 역시 전작과 비슷하게 제임스 건만의 독특한 감성으로 다양한 팬층을 확보한 작품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3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우선 이번 3편은 할 이야기가 정말 많으니까 초반부만 이제 1부에서 다루고 중후반부는 2부에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3편의 초반부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3편은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 최강 빌런 타노스를 이긴 이후 나름대로 각자의 삶에 적응하고 있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멤버들의 모습을 비추며 시작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로켓을 납치하기 위해 아담 워록이라는 인물이 등장하여 멤버들을 공격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로켓은 생사가 가늠할 수 없는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멤버들이 로켓을 구하기 위해 다시 한번 모험을 떠나는 것까지가 초반부 줄거리입니다. 네, 마블 영화의 최근 성적이 저조한 지금 영화 초반에 마블 로고가 떴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이제 저는 약간 007 시리즈에는 마치 약간 장엄한 노래 오프닝 시퀀스가 시그니처잖아요. 약간 맞아요. 마블은 그런 의미에서 오프닝 로고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통 이제 그 편에서 특징되는 캐릭터나 장면을 이제 그 마블 로고에 같이 끼워서 넣잖아요. 네. 그런 지점에서 이번 가오갤 3편에서는 로켓 얼굴이 특히나 크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뭔가 반가웠고 아 이번 편의 핵심이 로켓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마블 로고를 봤을 때도 그렇고 이 영화를 보기 전에도 일단 이 영화가 이제 전성기 마블의 좀 마무리를 짓는 작품인 것 그쵸. 같아서 그래서 더 슬픈데요? 로고를 네. 보면서 그런 이상한 기분이 들었고 그리고 그래서 더 이 영화가 시리즈의 마무리이기도 하지만 전성기 마블의 마무리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더 정말 너무 잘 됐으면 좋겠다. 제발 진짜.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맞아, 생각을 맞아. 했습니다. 비슷한 그 포지션인 토르 러브 앤 썬더는 약간 망했잖아요. 그래서인지 더더욱 이 가오갤의 맞아요. 애틋함이 맞아요. 맞아요. 네. 차차님 어떠셨어요? 저는 네. 돌비관에서 봐서 그런지 짱이다. 아니 근데 그 돌비관이면 앞에 우리 돌비가 이렇게나 짱이에요 하는 그 영상에 나오잖아요. 그쵸 그쵸. 그것 때문에 마블 로고가 눈에 안 들어온 거예요. 돌비 너무했네. 근데 저는 마블 로고보다는 이전에 네. 공개된 포스터들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게 로켓만 네. 이제 얼굴 있고 나머지들은 이제 하반신만 나오게 하거나 그림자만 나오게 하거나 약간 이런 식으로 그쵸. 로켓만 아예 나오게 하는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대체 이게 무슨 내용이지? 라면 궁금증도 있으면서도 뭔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 그 포스터 떴을 때 막 로켓 죽는 거 아니냐 맞아요. 이런 소리가 너무 많았어. 아니면 나머지가 다 죽거나. 맞아요. 너무 슬프다. 와우. 네, 썸무님이 어떠셨어요? 저는 로고 떴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제가 알게 모르게 쌓여온 서사들이 이렇게 겹쳐 보이면서 갑자기 막 벅차오르는 거예요. 오타쿠트. 갑자기 벅차오른다. 네, 맞아요. 그리고 주위에서 저는 약간 막차를 탄 편이어가지고 그쵸. 주위에서 하도 명작이라 그래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벅차오르는 맞아요. 오타쿠특. 맞아요. 그래서 이제 3편 초반부에서 흥미로웠던 연출이나 설정, 대사가 있었나요? 또 반대로 아쉬웠던 장면이 있다면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오프닝에 이제 라디오헤드의 크립이 나오잖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 다들 좋은 평을 남기셨는데 저는 약간 너무 뻔한 느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직접적이어서. 네, 왜냐하면 약간 그 크립이란 노래가 그 항상 우울한 주인공, 약간 너드 같은 주인공들이 듣는 네네. 그런 밈과 같은 노래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노래 자체는 엄청 좋은데 그래서 약간 오프닝 노래는 너무 뻔한 노래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아쉬웠으나 영화 전반부가 저는 매우 우울하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노래가 또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한몫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또 이제 네. 그 노래가 물론 클리셰이긴 하지만 네. 사실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좋았는데 그쵸. 이제 로켓의 상황을 잘 설명해서도 좋지만 로켓이 가사를 몇 번 따라 부르거든요. 근데 맞아요. 다 따라 부르는 게 아니라 막 따라 부르는 게 I'm a creep 이거랑 I don't belong here 해서 나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 그런 사람 같아 이거랑 이제 마지막 한 방이 I want perfect body라는 가사를 따라 부르거든요. 여기도 진짜 묻혔어. 눈물이 터져버린 거예요. 나는 온전한 몸을 원해라고 하는데 이게 그쵸. 1, 2, 3편 진행되는 동안 내내 네. 로켓이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그쵸. 로켓의 약간 여기에 대한 자격지심? 이 가사를 따라 부를 때 정말 눈물을 아주 흘렸어요. 저는 첫 장면이 제일 인상 깊었는데요. 그 네. 약간 동물 실험실 같은 데서 이렇게 막 라쿤들이 오밀조밀 모여 귀여운 있잖아요. 애들. 너무너무 귀여워요. 그러고 손이 네. 이렇게 하나 다가오면서 이렇게 집어가는 맞아요. 씬이 나오는데 저는 이제 가오갤 특징상 되게 몸싸움도 많고 되게 네. 뭐 터지고 막 이런 씬이 많잖아요. 네. 근데 그런 씬들보다 이 장면이 제일 공포스러웠던 것 그쵸. 같아요. 그래서 더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저는 네. 특이하다고 생각했던 게 아담이 아무 설명도 없이 그냥 냅다 쳐들어오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맞아요. 갑자기 윌 폴터 나와가지고. 네. 그래서 저는 네. 이제 그 아담이란 캐릭터를 몰라가지고 네. 그냥 이제 잔챙이 때려잡고 이제 시작하나 보다 네. 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크리티컬한 충격을 남기고 가는 맞아요. 거예요. 갑자기 로켓이 죽어 간다 이거죠. 네. 게다가 이제 굉장히 좀 잔인했던 걸로 이제 기억하거든요. 네. 그루트도 머리만 남고 맞아요. 막 뚫리고 막 그래서 그런 연출이 되게 특이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초반부터 좀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맞아요. 이야기가 흘러가서 굉장히 약간 연출이나 그런 것도 다 잔인한 느낌으로 네, 네. 맞아요. 해가지고 더 우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음. 저는 가모라의 등장도 놀랐는데요. 사실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저 그냥 죽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와가지고 엥? 뭐지 이랬는데 그리고 약간 대사 몇 줄이 나오잖아요. 네. 그 가모라는 존재하지만 죽은 건 아니지만 네가 알던 가모라가 아니야. 그래서 갑자기 살았다. 근데 이걸 대사 몇 줄로 퉁친다고 이랬는데 아. 엔드게임에서 약간 이런 설명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막 네. 나중에 가모라가 끝끝내 기억을 되찾는 줄 알았어요. 약간 느낌이. 약간 근데 끝에 가서도 기억을 못하는 거 보고 진짜 옛날 가모라였던. 네, 그래서 오 진짜 가모라 왜 나온 거지? 약간 네, 그래서 이제 1, 2편과 다르게 메인 서사가 로켓에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느끼셨나요? 저는 네. 굉장히 영리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 더 퍼스트 슬램덩크에서에도 송태섭이 그 주인공이잖아요.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쵸? 이 농놀. 다 같은 생각을 하시네요. 이게 속편이다 네. 보니까 네. 네. 그다음에 1, 2편에서 던져놓은 떡밥들 아주 잘 회수하면서 마지막 진짜. 퍼즐을 끼운 느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영화 후반부에 될 때 이제 1편 스틸 컷들이 막 뜨잖아요. 그때 로켓이 센터 있잖아요. 그 대형을 쓰는데 그래서 네네네. 감독은 애초에 시작부터 로켓을 약간 주인공으로 염두에 두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영화를 보면서 왜 로켓의 과거를 3편에서야 이제 보여주지? 라는 의문이 들었는데 약간 로켓이라는 캐릭터가 가오갤의 정체성이라는 캐릭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타노스 사건 때 혼자 이제 로켓이 남지 않았나요? 네뷸라랑 같이. 그렇죠. 그래가지고 약간 그런 부분도 작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혼자 뚜렷한 과거 이야기가 없었잖아요. 막 맞아요. 다른 캐릭터들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로켓에게 이야기를 넘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영리한 선택이기도 하지만 다룰 때가 된 것 같아요. 맞아요. 때가 됐다. 때가 됐단다. 다른 서사는 어느 네. 정도 풀렸지만 이제 맞아요. 로켓은 계속 통을 받는다는 떡밥만 주다가 안 풀렸었는데 이렇게 음. 빵. 진짜 그 캐릭터 자체도 과거를 계속 숨기는 캐릭터여서 맞아요. 네 이번에 터졌네요. 저도 네. 약간 로켓이 작은 체구만큼 약간 음. 비중도 작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해. 원래 막 네. 그 3 보기 전에도 주위에서 네. 막 로켓이 죽는다 이러길래 중간에 로켓이 죽고 다시 시작이 되나 이야기가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너무 잔챙이 느낌 아닌가요? 네, 그래서 약간 잔챙이 느낌으로 생각했는데 갔다가 스토리가 너무 탄탄해서 저는 정말 오열하고 왔어요. 이렇게 이제 1부에서는 영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시리즈의 1, 2편과 3편 초반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영화의 중요한 감상 포인트와 좋았던 액션 및 연출에 대해 하나씩 짚어보니 본지 오래된 영화였어도 하나씩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다면 2부에서는 이번에 개봉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3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눠볼까 합니다. 3편에 대한 이야기를 마친 이후 더 깊숙하게 들어가서 감독의 이야기, 마블 영화의 동향에 대한 딥토크를 패널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2부는 더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계속해서 들어주세요.
2부로 넘어가기 전에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3의 삽입곡 비스티 보이즈의 No Sleep Till Brooklyn 들으면서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리즈 토파보기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앞선 1부에서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1편부터 2편 그리고 3편 초반부까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2부에서는 계속해서 3편의 중후반부 그리고 비하인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선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3 중반부 줄거리는 어떻게 되나요? 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멤버들은 로켓을 구하기 위해 사력을 다합니다. 멤버들은 결국 빌런 하이 에볼루셔너리와 대면하게 되고 로켓의 탄생 배경과 관련하여 어두운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켓은 기억하고 싶지 않던 과거의 기억과 직면하고 나서 멤버들의 도움으로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게 되는 것까지가 중반부의 줄거리입니다. 네, 중반부에서 좋았던 장면이나 연출 혹은 액션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아이들이 보기엔 매우 그로테스크하다고 느껴지는 캐릭터의 디자인이 진짜 맞아요. 이 감독 작정했구나. 진짜 가기 전에 대단한 걸 보여주고 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약간 특히 로켓의 오랜 친구들을 회상하는 장면에서 진짜 고어 게임에 나올 법한 캐릭터에서 저 처음에 약간 빌런들인가? 또 그리고 뭐죠? 그 워혹이었나? 워피그였나? 그 하이 에볼루셔너리 부하 중에서도 진짜 괴기스러운 캐릭터들이 게임 캐릭터 같이 생겨가지고 맞아요. 계속 등장해서 이 감독의 진짜 취향은 이거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약간 하이 에볼루셔너리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왜 미적 감각은 없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후에 말할 카운터어스 장면이 좀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가장. 네. 저는 네. 약간 박수가 나올 뻔했던 장면 하나 있는데 그루트가 몸 안에서 총 이렇게 꺼낼 때 있잖아요. 맞아요. 진짜 막 탄성이 나올라 하는 거예요. 저도. 막 가슴이 막 갑자기 벅차오르고. 맞아요. 저도 약간 네. 그 처음에 이제 로켓 친구들이 네. 뭔가 다 그냥 몸체에 스테이플러만 찝어 놓은 듯한 그래서 저는 고어물을 진짜 못 보거든요. 아, 진짜요? 그래서 그거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음. 그러다가 네. 그 마을에 도착했는데 그 마을 사람들은 다 약간 동물인데 사람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또 뭔가 근데 진짜 이상했어요. 저는 걔네도 진짜 이상했어요. 네. 걔네가 더 이상했어요. 솔직히. 맞아요. 진짜 진짜. 기괴했어요. 네, 걔는 진짜 정상인인 척하고 있기 때문에 더 무서워. 약간 불경골짜기 네, 같은 느낌. 일부러 그걸 노린 것 같긴 한데. 맞아요. 그래서 네. 비바리움 약간 생각나기도 저도 하고. 그 얘기하려는데. 네, 네, 진짜. 너무 약간 마을이 너무. 그러니까 설명할 수 없는 기괴함? 맞아요. 맞아요. 이제 빌런인 아담 워록과 하이 에볼루셔너리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아담 워록이 빌런인가? 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저도요. 네. 특히 일단 배우 때문인지 맞아요. 윌 폴터가 정말 저의 어린 친구 같은 캐릭터인데요. 나니아 연대기에서도 나오고 약간 메이즈러너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 캐릭터들이 항상 약간 애매한 캐릭터거든요. 뭔가 진짜 나쁜데 알고 보니 그렇게 나쁘진 않아. 맞아요. 근데 막 착하지도 않아. 딱 그거네 네. 이번에도. 네, 그런 인식이 굳어서인지 이번에도 언젠간 조력자로 힘 짱 쓰니까 조력자로 한번 그게 돌려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됐었습니다. 저는. 네. 전 초반에는 완전 빌런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아무 설명도 없이 그냥 힘으로 밀어붙이는 캐릭터잖아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네. 초반에는 쟤 진짜 빌런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 등장씬에서 불태워놓고 네. 엄마가 죽이라고 하지 않았냐. 그때부터 얘는 잔챙이다. 얘는 언젠가 착해진다. 네, 얘는 잔챙이다 이러고 맨 마지막에 네. 이제 자기 막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손을 같이 얹는 그 맞아요. 장면에서 정말 귀여웠어요. 맞아요. 저는. 너무 진짜 클리셰인데 귀여웠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네, 맞아요. 왜 날 구해줬어 이런데 그래 이런 대사 좋다고. 네, 그래서 저랑 네. 그것도 비슷하게 뭔가 감독이 어쨌든 간에 이 아담 머록이라는 캐릭터한테서 네. 사랑할 만한 구석을 찾게 스토리텔링을 이제 풀어나간 게 저는 굉장히 네. 좋았다고 생각을 네. 했고 그다음에 이제 하이 에볼루셔너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배우분이 연기를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진짜. 맞아요. 피튀기인데 침 튀기는 연기. 맞아 침이 진짜 침 맞은 줄 알았어. 4DX타인데. 그리고 뭔가 이 빌런도 약간 뻔한 감이 있지만 그럼에도 좋았던 지점 하나는 자기 자신을 전지전능하다고 믿지만 자기보다 더 뛰어나고 발전한 피조물한테 열등감을 느끼는 진짜. 지점이 네. 저는 되게 좋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약간 하이 에볼루셔너리가 좀 뻔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음. 약간 우월한 유전자, 약간 우생학 이런 거에 집착하잖아요. 그게 약간 기존 마블 빌런들에서 많이 보여줬던 모습이고 또 이제 퍼스트 어벤져에서도 그런 캐릭터 레드 스컬이었나? 네, 그분이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맞아요. 특히 그 로켓이 총 쏘고 얼굴 가죽 약간 드러내잖아요. 네. 그 장면이 또 레드 스컬이 떠올라가지고 그런지 약간 뻔함이 느껴져서 약간 아쉬웠던 것 같아요. 네. 저도 근데 딱 그 가죽 벗겨낼 때 레드스컬이 생각이 났거든요. 네. 근데 그 레드스컬이 가모라 죽을 때 같이 등장했었잖아요. 네. 그때 약간 문지기처럼 거기 지키고 있었잖아요. 근데 네. 너무 옛날 말? 어쨌든 근데 그때 레드스컬이 그렇게 퇴장하면서 사람들끼리 약간 궁예했던 게 그때 레드스컬이 네. 그 우주 공간에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런 그쵸. 그래서 약간 얘가 나중에 어떤 마블에서 역할을 할 거다. 여기 계속 남아서 뭔가 할 거다라는 할 거다.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보고 얘가 이 역할에 쓰였나 이러고 그런 얼굴은 생각을 다르지만. 했다. 네. 그리고 저는 하이볼루셔너리가 오히려 타노스보다도 좀 더 악질적이라고 맞아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좀 타노스는 그래도 자기만의 생각인 데이이긴 하지만 네. 어쨌든 데이를 위해서 사람들의 인생을 더 낫게 하기 위해서 인류의 반을 랜덤으로 없애야 된다 이거잖아요. 저는 타노스의 의견이 어느 정도는 납득이 맞아요, 돼요. 맞아요. 제가 사라지면 좀 킹 받을 것 같긴 맞아요. 한데. 사실 이게 네. 나랑 내 주변 사람이 아니면은 약간-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그쵸. 가는 내용이거든요. 그쵸. 약간 무지성으로 생각해도 맞는 말 같긴 해요. 맞아요. 무지성으로 맞아요. 생각하면 반이 없어지면 지구가 괜찮을 것 같잖아요. 먹을 게 많고 네. 근데 이게 하이볼루셔너리는 아무도 자기한테 그런 삶을 달라고 안 했는데 자기 혼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근데 또 실패작 같아. 그러면 그 신세계도 다 죽여버리고 맞아요. 이랬잖아요. 그래서 줬다 뺏는 하이볼루셔너리가 더 안 좋지 않나. 이제 그럼 하이 에볼루셔너리가 만든 카운터스 시퀀스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느끼셨나요? 저는 앞선 그 썸머님의 말처럼 비바리움이 진짜 가장 크게 떠오르는데 약간 일관적으로 꾸며진 도시에서 이상적이라고 일컬어지는 가족들이 살아가잖아요. 네. 그걸 보고 약간 하이 에볼루셔너리는 굉장히 일관되고 통제 가능한 세계관을 꿈꾸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한 정갈함이 이질적이고 그곳에 사는 생명체의 외관 때문인지 더더욱 기괴하게 다가왔고 그래서 이런 걸 만들 정도로 똑똑한 사람이 왜 아무도 완벽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할까 너무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맞아요. 네. 저는 완다비전 보는 기분이었어요. 완다비전도 저는 비바리움을 안 봐서 모르겠는데 네. 똑같이 그 전형적인 미국 마을에 이제 약간 인형극 하듯이 사람들이 살아가거든요. 네. 약간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기괴한데 그게 약간 닮아있다고 느꼈고 네.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게 일상으로 침투한 느낌이 그쵸. 들어가지고 히로 아까 말씀하신 불쾌한 골짜기 그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저는 그 약간 다 기괴함에 대해서 상세하게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저는 그 집에 들어갔을 때 네. 제일 많이 웃었던 것 같아요. 사진도 걸려 있는 네, 게 맞아요. 너무 전형적인 전형적인 미국 가정의 맞아요. 모습? 맞아요. 그래가지고 아들 하나, 딸 맞아요. 하나 이러면서 드렉스 계속 누워있고 막 앉으라고 너무 웃겨가지고. 그러니까 남의 집에 들어와서 네. 자기들끼리 예의를 차리는 모습이 너무 웃겼고 그쵸. 그리고 스타로드의 그림 실력도 너무 똑같이 아, 그린 거예요. 거기서 너무 크게 웃어가지고
너무 똑같이 그려서 진짜 잘 그리는데 하다가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네. 말이 안 통하니까 막 그 손으로 발으로 소통을 그쵸. 하잖아요. 네. 그래서 바디랭귀지는 어디서나 다 통하는구나. 우주에서도 통한다. 합방은 네. 필요 없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가 그 차에 타는 네. 씬이 나오잖아요. 네, 그때 네. 막 서로한테 짜증내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여행을 갔을 때 우리의 가족의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계획대로 안 됐을 때 서로한테 막 짜증내고 맞아요. 그런 게 너무 저는 그들이 가족이 됐다고 느꼈어요. 아. 그런 걸 보면서. 그런 장면에서. 네. 좋은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로켓의 서사나 영화에서 다뤄진 동물보호 요소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네. 요거 할 말이 좀 많은데 네, 바로 말을 하시네요. 네. 저는 어쨌든 간에 감독이 가장 직접적이고 진솔하게 동물을 화자로 해서 이 동물 보호라는 주제를 다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한편으로는 이제 이게 SF 판타지 영화이기 때문에 유효했던 솔직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 영화를 봤는데도 동물 보호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안 든다면은 두 가지겠죠. 영화의 스토리텔링이 실패하거나 관객한테 공감 능력이 없거나 둘 중에 그쵸.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관객이 사이코패스. 네네. 그런데 한편으로는 아까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이 감독의 찌는 네. 이거였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적으로 충격을 주는 게 정말 괜찮은 건가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던 게 네, 저는 영화 보고 나오면서 생각보다 너무 잔인하고 맞아요. 너무 기괴해가지고 네. 이건 무조건 15세 이상으로 가야 될 것 같다고 네. 했는데 이게 12세 관람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보여주는 게 정말로 괜찮은가라는 생각이 진짜. 저는 들었고 네. 아직도 그거에 대한 답은 좀 내리지 못한 것 같아요. 네. 주변에 꼬마 애기들이 진짜 많았는데 약간 네, 걱정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이거 보고 약간 밤에 꿈에 나오면 진짜 무섭겠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었어요. 음. 진짜. 앞서서 차차님께서 이 영화를 보고도 동물 보호에 대한 아무 생각이 안 들면은 그건 진짜 문제가 있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동물 보호에 대한 생각이 많아지긴 했는데 네. 저는 폭력적인 방식으로 보여주긴 했지만 그래도 그게 진짜 효과가 있었다고 느낀 게 저도 사실 이전에는 뭐 동물 실험이 잘못된 거라고는 생각을 했지만 막 그렇게까지 사실 공감은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보고 완전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막 화장품도 비건으로 사야지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효과가 있었다. 환경보호 단체들, 막 동물보호 단체들이 백날 외쳐봤자 그렇긴 별로 해요. 와닿지가 않았는데 충격요법으로. 충격요법이 확실히 효과가 있구나. 원래 맞아요. 이미지가 주는 게 크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이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3 중반부를 훑어봤는데요. 그렇다면 후반부는 또 가오갤 시리즈는 어떻게 끝이 나나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3 후반부는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로켓이 멤버들과 하이 에볼루셔너리의 우주선에 갇혀있는 아이들과 동물들을 해방시키러 가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하이 에볼루셔너리와 결투를 하고 결국 승리합니다. 모든 사건이 종결된 이후 피터는 로켓에게 리더 자리를 물려주게 되죠. 그리고 멤버들은 각자만의 방식으로 아름다운 결말을 맞게 되는 것까지가 후반부의 줄거리입니다. 네, 후반부에서 인상 깊었던 연출이나 장면 혹은 액션이 있다면 저는 뭐니 해도 약간 로켓이 더 이상 네. 도망가지 않아 하고 그게 사실 클리셰잖아요. 네. 누구나 로켓이 다 그렇게 행동할 걸 아는데 클리셰가 더 맛있다는 법이 있듯이 저 그 장면 배고프신가 봐요. 전 그 네. 장면에서 정말 또 눈물을 왕창 흘렸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 연출이 좋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인간들 다 먼저 구하고 그 뒤에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까지 제가 봐왔던 그런 영화들에 대한 그쵸. 파노라마가 쫙 지나가면서 네. 그렇다면 남겨진 동물들은 약간 그쵸.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는 그 충격 요법이 진짜 효과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도 그 썸머님이랑 진짜 똑같은 장면을 똑같은 포인트로 좋아했는데 모두를 약간 살리려는 로켓과 스타로드의 결단이 진짜 좋았던 것 같고 맞아요. 아이들이 많이 등장하기도 하는데 여기에 약간 또 토르 러브앤썬더가 생각나기도 했었고 반대로 이제 반대는 아니고 생각해보면 약간 토르의 연출은 약간 짜치는 느낌이었다면 네. 가오갤은 뭔가 정당성을 부여하면서 캐릭터를 잘 살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그리고 이제 동물을 살리는 장면이 약간 노아의 방주 마냥 네. 그런 연출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동시에 이전까지 뭐 동물이나 시민을 그냥 생각 없이 죽여가지고 11월에서 엄청 그게 논란이 되지 않았나요? 막 히어로법 네. 규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있던 히어로 영화의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그런 부분 장면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영화의 외곽에 있는 이들을 지키는 장면에서 진정하게 우주를 지키는 이들이 로켓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 그래서 이제 영화의 결말에 이제 캡틴이 로켓이 되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 약자가 되어봐야 이게 세상이 보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로켓이 오히려 동물까지도 이제 다 신경 써줄 수 있는 그런 리더가 그쵸. 되지 않을까 진짜. 생각을 하고 이게 근데 사실 로켓이 동물들을 구하자고 얘기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동물에 대해서 킬까지도 신경을 안 맞아요. 쓰거든요. 저도 신경 안 썼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빨리 근데 나가 이랬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심지어 걔네를 일단 로켓이 탈출을 시키자고 하니까 탈출을 시키는데 그 라바조스 중에 한 명이 근데 우리 고등 동물만 탈출시키는 거 아니었어? 맞아요. 라고 얘기를 맞아요. 하거든요. 대사 보고 너무 심하다. 맞아요. 이 그 맞아요. 대사를 듣고 진짜 인성 보소.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근데 이게 사실 아기를 갖고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진짜. 다들 로켓 빼고 모두가 다 은연중에 동물은 우리보다 어쨌든 고등 맞아요. 동물이 아니고 우리보다 아래 있다? 아.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갖고 있었던 네. 게 딱 그 대사에서 티가 난 것 같아서 네. 좀 잘 표현을 한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약간 네. 로켓의 동물 이야기와 좀 별개로 좋았던 점이 있다면 네. 저는 멘티스랑 드렉스, 네뷸라라는 이제 다른 어. 캐릭터들도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사람들의 한 사람의 성장 포인트 그리고 그동안 이제 유머나 혹은 민적인 것에 가려져 있던 그들의 진심이나 네. 아니면 그 사람의 가장 장점이 돋보일 수 있는 장면들 하나씩 넣어준 게 되게 좋았다고 맞아요, 생각해요. 맞아요. 좋아요. 네, 특히 드렉스가 오프닝에는 춤은 바보나 추는 거야 이러다가 네. 후반부에 너무 아, 귀엽게 춰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네. 그 앞서서 차차님이 말씀하신 장면에서 저도 몰랐던 부분을 멘티스가 얘기를 해주는데 드렉스는 유일하게 우리 중에서 자기를 혐오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보고 진짜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진짜. 맞아. 너무 슬펐어요. 팬의 입장에서는 진짜 선물과도 같은 씬이 맞아요, 아니었나. 맞아요. 진짜. 맞아요. 네. 작품의 엔딩에 대해 그리고 시리즈의 마무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느꼈나요? 이번 마블 영화 중에서 가장 깔끔하고 맞아. 쿨하고 개연성 있는 엔딩이라고 생각이 맞아요. 들었습니다. 이게 영원한 이별은 아닐 거라는 것을 다들 알고 있고 그런 안정감이 느껴져서 네, 너무 네. 좋았던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 장면이 일단 다 웃으면서 춤추면서 끝나잖아요. 이게 그 시리즈 마무리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아름답고 네. 그리고 각자가 선택한 그런 자리에서 성장을 하기 위한 그런 선택을 한 것도 너무 좋았고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보통 마블 영화들은 다른 영화를 위한 서사의 역할도 같이 해야 했잖아요. 이 영화는 완전히 여기서 마무리를 지으니까 이 이야기 자체에만 집중을 해줘서 그래서 더 성공적인 마무리가 아니었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도 네. 그 엔딩 보면서 엔딩이 그 1차 엔딩이 있잖아요. 다 적을 물찌르고 일단락이 된 그 상황에서 저는 이렇게만 끝나도 사실 깔끔할 것 같은데 더 나가잖아요. 개인의 그쵸. 정체성을 좀 살려주는. 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 이제까지 나왔던 마블 영화들이랑 조금 급이 다른 것 같다. 맞아요. 애정의 정도도 다른 것 네, 같아요. 맞아요. 캐릭터에 대한. 맞아요. 네. 그건 아마 한 감독이 시리즈 전체를 총괄했기 때문에 있을 그런 수 것 같아요. 있었던 게 아닐까 네.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걸 동생이랑 같이 봤는데 동생은 저보다 더한 마블 팬이에요. 그래서 네. 그런지 하루 종일 마음이 너무 허하다고 네 그러는 네. 거예요. 근데 저도 그게 너무 공감이 돼서 맞아요. 진짜 아름답게 끝난 거 알겠지만 나는 너무 헛헛해. 그러면 이제 헛헛하다 하셨으니까 눈물 흘린 장면이 있는지 그 포인트는 뭐였는지. 저요? 저는 네. 그 드렉스한테 네. 너는 파괴자가 아니라 아빠였어라고 할 때가 아빠. 네 진짜 막 수도꼭지 열린 것처럼 이렇게 울었어요. 맞아요. 이제 안 울 수가 없어. 안 울 네. 수가 없어. 이제 그것도 원래 Destroyer Drex였는데 네. 이제 Father Drex로 바뀐 맞아요. 거잖아요. 근데 이거랑 같은 맥락으로 이제 네. 이 일단 서사 전체가 로켓이 자기가 라쿤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거 맞아요. 있잖아요. 네. 사실 또 1, 2, 3편 내내 너구리라고만 얘기하면은 로켓이 진짜 개모라고. 연불 외던 네, 것처럼 진짜. 얘기를 했던 게 너구리가 아니라고 계속 그러거든요. 맞아요. 심지어 그 라일라랑 이제 거의 약간 환각 상태에서 만났을 때도 굳이 그 마지막에 난 너구리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서 약간 뭐 저 때까지 저렇게 얘기를 하나 그렇게 싶었어요. 싫나? 이랬는데. 그렇게까지 네. 너구리라는 걸 부정하고 싶나 네. 이랬는데 이제 마지막에 그 아기 너구리들을 그쵸. 보면서 맞아요. 라쿤이라고 써 있는 걸 보면서 출생지 막 나오면서. 거기서 마주하잖아요. 자기 자신을. 맞아요. 그리고 과거의 자신과도 굉장히 겹쳐 보였을 네. 거고 그래서 이제 드렉스가 Father 드렉스로 네. 바뀐 것처럼 이제 라쿤 로켓이라고 자기가 자기 입으로 얘기를 그렇게 하면서 했군요. 끝내는 게 완전히 자기를 너구리라고 받아들였구나. 귀여워.
저는 하도 많이 울어가지고 눈물 흘린 부분들이 초반에는 그 로켓이 회상씬 나오잖아요. 라일라 만날 그때 진짜 오열을 하고 맞아요. 그때 1차 오열을 하고 그리고 저는 퀼이 죽는 줄 알고 여기서 다 죽이나 싶어가지고 진짜 엄청 울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냅다 천지창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았다. 네. 가오갤은 다양한 삽입곡이 나오는 시리즈로 유명한데요. 전체 시리즈 중 최애 삽입곡과 그 곡이 나오는 장면을 하나만 꼽아본다면 저는 이제 3편 중후반부에 나오는 노래 알리 쿠퍼의 I'm Always Chasing Rainbows가 좋았는데요. 가모라가 의식불명의 로켓에게 말을 걸 때 나오는 노래이자 퀼이 카운터스를 지나가면서 그곳이 완벽한 곳이 아님을 깨달을 때 나오는 노래인데 노래 가사 제목도 약간 허황된 손에 잡히지 않는 무지개를 쫓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영화 속의 상황과 매우 잘 떨어져서 좋았습니다. 네. 저는 미스터 블루 스카이가 제일 앞서 좋았는데요. 말했던, 네. 네. 노래가 너무 제 취향이기도 하고 네. 그때 나오는 장면이 막 그루트가 춤추면서 뒤에 또 엄청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네. 근데 그 장면들이 저는 되게 환상적으로 보여가지고 되게 저는 너무 그 장면 자체도 예쁘고 맞아요. 그루트가 춤추는 것도 귀엽고 그래서 100번을 넘게 봤습니다. 네. 저는 이번 크립한테 약간 밀릴 뻔했는데 어, 그래도 이 편에 Father and Son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들어봐야겠네요. 그 노래. 저는 아무래도 크립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거의 다 3편에서 나오네요, 많이.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1편부터 3편까지 모두 훑어보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영화의 외적인 비하인드가 궁금해집니다. 우선 감독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를 하자면 다들 보신 영화는 있으신가요? 저는 가오갤 시리즈가 끝이거든요. 저 수어사이드는 봤어요. 저 1편만 저도요. 봤어가지고 어땠어요? 별로였어요. 맞아요. 사실 제임스 건이 몇 년 전에 트위터에서 논란성 발언했었잖아요. 네. 아동 성애자 관련이었나? 그리고 가오갤 배우진들이 거의 다 제임스 건을 옹호하는 트위터를 올렸었고 그래서인지 더 아이들을 구출하는 장면이 저는 진짜 아이러니하다고 느껴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마블에 오래 몸담아 있던 인물이지만 이제 현재는 이러한 논란을 빚어서인지 DC 스튜디오의 총괄 책임자로 자리매김을 했는데요. 이제 또 DC 영화를 기존에 연출을 했었기 때문에 그랬었던 것 같고 이번 플래시도 제임스 건이 하나요? 아닐걸요? 죄송합니다. 플래시 근데 잘 될까요? 에즈라 밀러도 논란이 많았던 그러니까요. 인물이어서 너무 논란이 많죠. 근데 또 마이클 키튼인가요? 그 원래 배트맨 배우? 진짜 옛날 배트맨 배우? 네. 그분이 또 다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것 때문에 이제 또 팬들은 많이 보겠구나 싶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최근 마블의 동향과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가모라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앞으로 마블이 멀티버스를 대하는 자세를 새롭게 제시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번 3편에서 가모라는 피터에게 이제 나는 네가 알던 가모라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에게 선을 긋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마블이 이전 캐릭터를 부활시켜도 심파적으로 가거나 캐릭터의 설정을 붕괴시키지 않겠다는 느낌이 들어서 다소 해괴한 멀티버스 설정에 처음으로 설득된 장면이라 생각했습니다. 맞아요. 가모라를 통해서 되게 자연스럽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그쵸. 죽은 사람도 잘 살아 돌아와서 서사에 되게 어색하지 않게 끼어들 수 네. 있다라는 거를 이걸로 너무 잘 드러낸 것 같아서 그쵸. 앞으로 이제 가오갤 시리즈는 끝나지만 네. 마블 전체 유니버스에서 이런 멀티버스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쓰이겠구나.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쵸. 쓰이면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맞아요. 했어요. 저도 되게 세련됐다고 생각을 한 게 원래 네. 같으면 약간 가모라가 기억을 조금이라도 되찾거나 맞아요. 아니면 이제 갑자기 사랑에 빠져가지고 같이 네, 가.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팬의 입장에서 네. 가모라가 기억을 한 번만 찾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 팬의 입장과는 별개로 되게 세련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그냥, 촌스럽지 않게. 네, 맞아요. 그냥 쿨하게 그냥 자기 갈 길 네. 가는 걸. 진짜. 저는 약간 부정적인 거는 최전성기를 이끌었던 캐릭터들이 대거 퇴장을 할 네, 예정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다음 마블을 이끌어갈 캐릭터가 무엇이 있을 것이냐 하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새로운 프랜차이즈 스타를 내놓아야 마블이 네. 앞으로 잘 되지 않을까라는 거의 생각하는데 티모시 샬라메라도 불러야 돼. 오, 너무 좋다. 근데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쵸. 듭니다. 네. 음. 이렇게 2부에서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3에 대한 이야기와 시리즈의 비하인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시리즈를 한꺼번에 훑어보니 시리즈가 끝났다는 아쉬움이 더더욱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최종적으로 각 영화의 별점을 각자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팟캐스트의 별점 방식 아시죠?
별점이 10점 만점에 5점 이하면 별로라는 의미에서의 펀치, 그리고 이 영화의 별점이 6점 이상이면 취할 정도로 좋다는 의미의 드렁크로 구분해서 평점을 매길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가오갤이라는 시리즈의 총평을 이야기해볼까요? 저는 우선 이제 4.0. 4.0이 아니라 네? 5점 만점에 4.0이어서 8.0이 되겠네요. 아, 네네네. 깜짝 당연히 놀랐잖아요. 네. 당연히 드렁크죠. 네, 한 줄 평은 법과 상식도 개념도 없지만 결국 우주를 수호하는 이들은 이 사랑스러운 괴짜들밖에 없을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맞네요. 저는 9.8? 점프는 뭐예요? 이 애매한 건 뭔가 뭐예요? 만점을 줄 영화가 나중에 또 뭔가 나올까 싶어서 그냥 네. 일단 뭐 거의 만점이죠. 네, 드렁크고요. 그냥 저는 완벽한 마무리라고 하고 싶어요. 네, 짧고 좋습니다. 굵게. 저도 8점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제 한 줄 평은 노래가 영원히 끊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좋네요. 네. 네, 저는 8.5점 드리고 네. 저는 한 줄 평으로 덕심을 담아서 편지를 한번 짧게 써봤습니다. 한 줄이에요, 진짜. 네. 어느덧 졸업을 맞이하게 된 가디언즈에게 앞으로 모두 각자 나아갈 길을 응원하겠지만 언젠가 동창회하면 나도 꼭 껴주기야. 행복하렴. 행복해. 네. 팟캐스트를 마무리하기 전에 1편의 초반부에서 나온 음악이자 이번 3편의 엔딩 크레딧에서도 다시 한번 나온 가오갤의 상징과도 같은 삽입곡이죠. 레드본의 Come and Get Your Love 듣고 2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시리즈 토파보기에서는 마블 팬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시리즈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더 이상의 가오갤이 없다니 너무나도 아쉬운 것 같습니다. 시리즈는 끝났지만 저 우주 어딘가에서는 가오갤 멤버들이 행복하게 사고치고 다니고 있을 것만 같은데요. 그렇기에 이번 3편의 엔딩이 더욱 뭉클하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박수 칠 때 떠나라.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야말로 박수 칠 때 떠난 대표적인 시리즈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전에 마블 영화가 그리우셨던 분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감성이 고프셨던 분들, 가오갤 멤버들의 결말을 확인하러 지금 극장으로 달려가시는 것은 어떨까요? 저희 동아리원들이 강력 추천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진행해 호떡, 패널의 썸머 차차 파피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